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제80회 기출문제 실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지상사라는 회사고요. 코드번호 804입니다.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단기 회계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저희 수업용 프로그램 사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실기시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실기 프로그램을 먼저 풀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험 번호는 22111111가 되겠고요. 자,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A형을 같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A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는 8236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다면 저희가 실기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문제 1번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 회사 등록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꼭 사업자 등록증 마지막에 있는 이 세무서, 관할 세무서를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요, 회사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등록입니다. 자, 들어가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저희 회사 거 자, 보시면 123038535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정확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떤 거 있었냐면 여러분들 종목이요,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 부품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사업장 관할 세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 있다? 사업자 등록증 맨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다른 거는요, 등록번호, 상호명, 업태, 종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관할 세무서 같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 의정부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정부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구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뭘로 바꾼다? 의정부로. 자, 이렇게 3개 바꿔주시면 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지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 정정하고 잘못된 부분 정정하고 자, 없는 건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 정기분이기 때문에 2017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프로그램하고 일치하는지 금액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자, 현금과 대손충당금 중에서 받으러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추가로 입력해주는 이 세 부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있네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금액이 지금 대차 차액이 뜨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차 차액이 떴다는 건 빨간색이잖아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빨간색으로 뜬 부분은 무조건 다 오류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오류가 있다. 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차 차액이 뜨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현금이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가 7천만 원이 될 거고요. 자, 얘 맞고 자, 대손충당금 볼게요. 우리 대손충당금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외상매출금과 바로 아래 대손충당금 짝꿍이 있고 받으러움과 그 아래
대손충당금 짝꿍이 있죠. 그래서 각각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짝꿍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도 이 부분에 자, 어디로 얼마로 입력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3만 원이 아니죠. 3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산 쪽을 저희가 손을 대봤어요. 수정을 해봤더니 지금 차변의 합계가 얼마가 나오나요? 3억 8,5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 금액과 어떤 금액이 같아야 되나?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자산 총계 보이시나요? 이 부분. 네, 자산 총계 이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봤더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선수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이 없죠. 아,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여러분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F2를 눌러서 단기 차입금을 검색하신 후에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자, 6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이쪽도 자, 대변의 합계 금액 얼마가 됐나요? 3억 8,500만 원이 되면서 대차 차익에 있던 금액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수정하고 추가로 입력하면 2번 문제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회사 체육대회를 위해서 임직원들에게 운동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대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유를 등록하세요. 자, 대체 적유 3번에 체육 대회용 운동화 외상 구입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리후생비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자, 혹은 내가 이렇게 찾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자, 컨트롤 F를 같이 누르면 자, 어떻게 나 복리후생비 찾을 거야. 자, 복리후생비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800번대에 입력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복리후생비 중에서 대체적요 3번으로 입력하라고 했죠. 자, 체육 대회용 운동화 외상 구입이라고 적어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당사가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 정보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 금융기관에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빈은행의 거래처 은행을 하나 계좌를 했고요. 계좌 개설을 했고 거래처 코드는 98000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유형, 계좌 개설일, 예금 종류, 만기, 이자율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싹 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신 후에 자, 얘는 금융기관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금융기관 탭에서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번호는 98000이었고요. 거래처는 KV 국빈은행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당좌 예금이었죠. 2번을 선택을 할게요. 자, 계좌번호 8703-02-03-023308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좌를 개설한 날짜는 2018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당좌 예금이고요. 자, 만기는 2019년 12월 31일이죠. 자, 이자 1.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어진 정보에서 다 입력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프로그램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 시의 유의사항은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을 거고 적용은 꼭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곳에만 거시면 되기 때문에 적요 입력은 일반적으로는 생략을 합니다. 자, 채권과 채무, 우리 외바지 선미 배웠잖아요. 네, 그 부분은 꼭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된다. 자, 걸지 않으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들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더케이 빌딩과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고 사업용 보통예금 계좌에서 1개월분 월세 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네요. 월세를 송금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지급 임차료라고 생각할 텐데, 자,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무실에 대한 실제 임차 개시일은, 우리가 실제로 이 곳을 빌리는 날짜는 7월 15일부터입니다. 자, 실제 임차 개시일이 7월 15일인데 현재는 우리가 7월 1일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첫 문장만 보고 분개를 했다면 임차료 이렇게 분개하셨을 텐데 우리는 뒷문장까지 자세히 보고 나서 임차료가 아니다. 이 월세에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자, 포인트는 이쪽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미리 준 돈이 되겠네요. 15일까지 기다려야죠. 15일부터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계정 과목 뭐가 되나요? 미리 준 돈. 그렇죠. 성급금이 되겠습니다. 미리 준 돈, 성급금. 자, 성급금은 외바지 섭리에서 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계정 과목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자, 어떤 거? 더케이 빌딩으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월 1일 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7월 1일. 자, 차변입니다. 자, 선급금이죠. 선급금.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요. 더케이 빌딩. 자, 적요 안 쓸 거고 차변의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얘는 우리 법인 통장에서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용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3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이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자, 판매에 동그라미 치셨어야죠. 자, 대금 중 콘덴서 대금은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고 플러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 명세표를 보는데요. 우리가 총 얼마 매출했는지 확인하시려면 2천만 원 매출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왼쪽에 보면 합계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콘덴서 금액은 1,500만 원은 어떻게 당자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플러그는 외상입니다. 자, 외상으로 500만 원이에요. 자, 매출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올 겁니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올 거고 차변에는 자, 두 가지로 받았죠. 하나는 당자예금으로 받았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받았죠? 아직 못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두 가지가 계정 과목이 오죠. 당자예금과 외상 매출금이 올 거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올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하는 계정 과목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네,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 어딘지 확인해 보니까 어디에 판매했어요? 동호상사 귀하라고 해서 거래명세표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동호상사로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3일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3일입니다. 자, 차변에 당자예금이죠. 당자예금이고요. 금액은 1,500만 원. 자, 또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했죠. 외상 매출금이고요. 동호상사였습니다. 자,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는요. 상품 매출이 되겠네요. 총 2천만 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15일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회사 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 직원과 뭘 하든 우리는 계정 과목 뭐였죠? 네,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거고요. 자, 삼성카드, 카드로 결제했다 무조건 계정 과목 미지급 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액 확인할게요. 자, 합계가 1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일신 똑같네요.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9월 15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는 거 있죠? 네, 삼성카드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9월 15일입니다. 자, 차변의 접대비인데, 자, 여러분들 접대비 어떤 거 사용할 거죠? 저희 800번대 사용할 거예요.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입니다. 자, 800번대의 접대비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고요.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될 거고 외바지 선미에서 미자가 이 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삼성카드로 걸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이고요.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승용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어떻게 계정 과목을 썼죠? 네, 차량 운반구라고 썼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세 매해 한 번씩 내는 건 세금과 공과고요. 구입할 때 들어가는 한 번의 초기 비용은 다 차량 운반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죠. 자, 이 분계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의 취득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분계를 할 거고요. 자, 대변에는 현금으로 분계하면 되겠네요. 자, 금액을 볼 거예요. 자, 금액은 215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변의 차량 운반구 215만 원, 대변의 현금 215만 원으로 일반 전표 9월 25일 날 분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5일입니다. 자, 출금 전표 사용하셔도 되죠. 왜냐면 대변에 현금이 왔기 때문에. 자, 나는 출금 입금이 너무 불편하다. 그럼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215만 원이고요. 자, 대변의 현금 215만 원 되겠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야 하는 그런 계정 과목 없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없이 적유 없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경동상사의 파산으로 7월 30일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대요. 자, 여기에서 7월 30일자 전표 입력을 참고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네,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변의 계정 과목은 네, 보통 예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대변에 어떤 걸 두냐인데, 자, 우리가 대손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대변에 와야 되는 건 외상 매출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쪽이죠. 앞쪽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7월 30일 날 대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외상 매출금이 오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들 생각은 한번 하실 거고요. 자, 전표 입력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전표 입력 참고해서 자, 반대 분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좀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일반 전표 7월 30일 전표 입력된 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0일입니다. 자, 우리 못 받을 줄 알고 이미 대손 처리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돈을 받았다면 차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왔을 텐데 못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차변에 있는 대손충당금 우리가 이미 돈을 이제 받았으니까 어디로 오나요? 네, 대변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은 아까 뭐였죠? 네, 보통예금으로 돈이 3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쓰실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다시 살려주는 거죠. 얘는 원래 대변에 있는 아이니까 자, 대변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분계하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3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치면은 너무 많은 대손충당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외상매출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09번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111번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틀리세요. 자, 109번에 있는 거 사용해야 되고 왜 109
109번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외상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이었기 때문에 109번 3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방금 일반 전표에서 보았던 이 차변에 있던 이 코드 그대로 여러분들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거래처 미니 정기로부터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외상으로 사온 게 외상 매입금이에요. 자, 얘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올 거고요. 대변에 원래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올 텐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나요? 면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면제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와야겠죠. 자, 면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0만 원을 갚아야 되면 현금이 150만 원 나가거나 통장에서 150만 원 나가서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 코드 거셔야겠죠? 미니 정규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10월 3일입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고 미니 전기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내가 그만큼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익을 본 거죠.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1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월 10일입니다. 9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12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우리 급여 지급할 때 4대 보험이 있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었는데 자, 얘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직원들이 내는 세금이죠. 자, 계정 과목 어떻게 했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고요. 얘는 원래 부채 개념입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미리 직원들한테 급여 줄 때 떼다가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수금이고요. 자, 얘는 부채였죠. 자, 대변에 있던 거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납부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납부했죠? 현금으로 납부를 했네요. 그럼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으로 10월 10일 날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0일입니다. 차변에 예수금이 자 12만 원에 12,000원이니까요. 13만 2천 원이 되겠네요. 자, 대변에 현금 13만 2천 원입니다. 자, 혹은 나는 하나의 전표로 분개하겠다. 출금 전표 사용하셔서 예수금 13만 2천 원으로 분개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 12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나 영업 대리로부터 출장비 정산 내용을 보고받고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을 했대요. 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 직원이 출장비 정산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35만 원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이 직원이 사용한 게 4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5만 원은 자기 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숙박비가 20만 원에 교통비가 20만 원이었대요. 우리 이 사용한 거 어떤 계정 과목 쓰나요? 네,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을 쓰죠. 여비교통비. 실제로 출장을 갈 때 돈을 미리 지급을 우리가 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나 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할 거고 차변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보통은 누가 가져갔는지 이 직원에 대한 코드를 적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와서 이 출장비 정산 내역을 가지고 왔으니까 차변에 있던 걸 어떻게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거고요. 자, 차변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갔다 와서 쓴 거니까 자, 여비교통비 적어줄 건데 금액이 얼마? 실제로 우리가 40만 원 사용을 했죠. 40만 원.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준 건 35만 원. 이 차이 나는 5만 원을 우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줬다고 하나요? 네,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지급에 나 영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거래처 코드에 걸려져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시면 돼요. 자, 12월 12일 일반 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무조건 저희는 800번대 사용하실 거고요. 자, 40만원. 자, 대변의 가지급금인데요. 자, 거래처 한번 찾아볼까요? F2키 누르면 거래처 찾을 수 있죠. 나 영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자, 그럼 보는데 없죠? 네, 나 영업이라는 거래처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고 싶어도 걸지 못하는 거예요. 35만원이 될 거고, 자, 대변에 현금 5만원 지급한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2월 15일 날 광원 상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자, 매입했다는 건 구입하고 지급한 운임이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계정 과목 처리를 했냐면 운반비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네,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운반비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되는 거죠. 자, 운반비는 언제 나오나요? 반대죠. 매출일 때만 우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지금은 매입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셨어야죠. 자, 12월 15일 날 저희 일반 전표 들어가서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12월 15일입니다. 네, 차변의 상품, 운반비, 대변의 현금인데요. 자, 운반비를 삭제할 거예요. 여러분들 삭제, 네, 삭제 누르실 거고요. 대신 상품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이 아니라 510만 원 운반비 포함한 금액이 돼야 되겠죠. 자, 51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2월 20일 영업부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한 20만 원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영업부 직원이면 우리 회사 직원이고 우리 회사 직원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경조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우리 회사 직원한테 경조사비로 지급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접대비로. 자, 우리 회사 직원한테 하는 모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12월 20일 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이죠. 차변에 접대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뭘로 바꾼다? 네,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은 저희 어디에 입력하나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을 하는 게 결산 정리사항 결산입니다. 자, 1번 문제 단기 감가상각비 건물 80만원, 차량 문방구 100만원입니다. 자, 분개하는 거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를 하실 건데 건물 따로, 차량 운반구 따로 감가상각 누계액 잡아주실 거죠. 짝꿍 얘기했기 때문에. 자, 건물의 다음 코드 번호가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에 대한 다음 코드 번호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그럼 감가상각비는 건물과 차량 운반구를 더한 금액 18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땐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이라고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셔야겠죠. 차변의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B. 대변에는 차변에 있던 소모품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죠. 대변의 소모품. 우리가 사용한 것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12만원, 대변의 소모품입니다. 자, 3번 가수금 잔액은 기쁨 상사의 외상 대금을 가수금 잔액은 기쁨 상사의 외상 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자, 그러면 가수금이라고 한다면 통장에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죠. 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차변의 보통 예금이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가수금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말에 가서 뭔지 알았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자, 차변으로 보내줄 거고, 자, 이게 어떤 거였어요? 외상매출금이었던 거죠. 자,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기쁨 상사로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수진 상사로부터 상품 보관을 위해 창고를 임차하면서 1년분 임대료를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고 전에 지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네요. 자, 임차료 월할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6천만 원 줬는데 얘는 1년분이에요. 자, 우리 계약 기간 한번 볼까요? 자, 계약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 사용할 건데 이게 1년 동안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월은 얼마예요? 월은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자, 그런데 올해 분은 얼마인가요? 올해 분은 자, 10월 1일부터 11월, 12월 3개월만 올해 분이고, 자, 내년은 9개월이 내년 거예요. 자, 9개월이 내년 거죠. 차변에 지급임차료, 대변에 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변이 지급임차료가 될 거고, 임차료 금액은 어떻게 돼요? 내년분에 대한 거 9개월에 대한 거, 자,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곱하면 4,500만 원이죠. 네, 4,500만 원은 내년 거고요. 그럼 차변에 먼저 지급한 돈이에요. 자, 성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급 비용 4,500만 원. 자, 그러면 저희 결산 문제 4문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에 입력할 거고요. 자, 1번 문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차량과 건물 합해서 180만 원. 자, 대변에 감가상각 두 계획인데 하나는 첫 번째가 건물이죠. 자, 건물에 대한 거 여기 203번이네요. 자, 얘가 금액이 8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 두 개에 이번에는 차량에 관한 거, 자, 209번을 선택하시고 10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차변에 소모품 비였어요. 비용으로 사용한 거 12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는 소모품 자산으로 구입할 때 처리했기 때문에 자,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줄게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가수금인데요. 여러분들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를 하실 건데, 자,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합계자택 시산표에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요. 12월 31일로 되고요. 우리가 기말결산 분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까지 가수금 중에서 자, 가수금을 찾아볼까요? 잔액이 얼마인가요? 네, 55만 원인 거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55만 원에 대한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반 전표로 들어가셔서요. 차변의 가수금이고요. 가수금 금액은 55만 원. 자, 거래처 코드 걸 수가 없죠. 왜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네, 거래처 코드 걸 수가 없고요. 자, 얘는 외상 매출금인 걸로 판명이 됐고 기쁨 상사로 여러분들이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분계에 자, 4번에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실 거고, 자, 내년분에 대한 거 4,500만 원입니다. 자, 얘를 처음에 우리가 차변에 지급 임차료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대변에 지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다 입력하고 분계하고 수정하는 문제였고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문제 7번 조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정기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월 나왔으면 어디서 조회하실 거냐면 자,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해서요. 정기와 단기를 비교를 한번 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6월이기 때문에 6월을 조회를 하시면 돼요. 6월을 조회를 하시면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유동자산이에요. 자, 유동자산 여기에 있는 금액이네요. 자, 유동자산이 있고요. 자, 단기는 5억 5천 정도 되고 정기는 3억 3천 정도 되네요. 자, 단기는 올해 거, 자, 정기는 작년도 거입니다. 얼마나 증가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서 자, 올해랑 작년의 차이 부분이 우리가 증가를 한 금액이겠죠. 네, 답은 2억 1,600에 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억 1,600에 3만 5천 원. 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5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월에 발생한 것만 보고 싶고요. 복리후생비의 총액이에요. 자,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5월에 발생된 게 보고 싶기 때문에 자, 5월을 클릭할 거고 자, 복리후생비만 보면 되죠. 자, 복리후생비. 자, 그럼 월별로 나오는데 저희는 5월만 조회했기 때문에 5월만 나옵니다. 자, 금액은 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월계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월계표에서 5월을 클릭하신 후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지금 복리후생비의 총액이죠. 네, 784만 원 여기서 조회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4월에서 6월에 한국 상사에 발행한 지급어음 금액은 총 얼마인가? 자, 월 나왔고요. 거래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을 물어봤을 때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실게요. 자, 4월에서 6월 동안 자, 우리가 지급어음 얼마나 됐냐? 자, 거래처는 어디죠? 한국 상사예요. 한국 상사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상사의 잔액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네, 250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 8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